지난주 토요일 날 영화 하얼빈 보고 왔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. 나 개인적으로는. 그게 무슨 이렇게 너무 우울하게 영화가 그려졌다. 뭐 아니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장면이 너무 스펙타큘러하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인터넷에 떠도는 것 같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장면을 그렇게 스펙타큘러하지 않게 그린 게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그게 1909 년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으로써 일본과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. 그랬다면 그게 정말 막 너무 신나게 스펙타큘러하게 그려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35 년간의 긴 식민 기간이 시작이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고 막 그레야우라 그 대한민국 만세를 막 너무 처절하게 외치잖아. 눈물 날라 그래. 그게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고 처절하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35 년간의 싸움을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았어. 너무 슬펐어.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rolling down 하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그런 희생을 다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다음에 결국은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수치스럽기도 하고. 근데 수치스러웠던 거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놀랐던 게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독립군은 못 될 것 같은 거야. 너무 그런 용기들이 어디서 나는지 그런 사명감들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한편으로는 약간 무서울 정도 였고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었다면 '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독립군은 못 되겠구나.' 한 데서 오는 약간 좌절감?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고 비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수치심이었고.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던 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독립군이 진짜로 군인들이었다라는 거. 그게 이게 좀 한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독립군이잖아. 그러니까 군인이겠지 당연히.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군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첫 시작이 배틀 장면이잖아. 그 싸움 전쟁하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전투 장면 그렇지. 전투 장면이잖아. 근데 진짜 군인들인 거야. 정말로 그렇게 싸우는 거야, 일본군하고. 나는 그런 거는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아. 한 번도 내가 독립군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. 근데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안중근 의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. 그러니까는 그 무력의 항거에서 의롭게 죽은 의인이란 뜻에서 의사라고 부르잖아. 근데 그 사람 3스타 장군이었던 거야. 중장이더라고. 루트넌트 제너럴이야.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렀다면 그게 머릿속으로 더 많이 왔을 것 같아. '아 이 사람이 군인이었구나.'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한 번도 안중근 의사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. 그래서 그걸 보면서 '아 이래서 대한민국의 육군의 뿌리가 독립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.' 그거를 처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'대한민국 육군은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구나. 자기들의 뿌리가 독립군이라는 걸.'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가서 이제 그 대한민국 육군들이 본다면 아니면 모든 군인들이 특히나 육군이 가서 본다면 이거 보고 피가 안 끓는다면 오히려 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군인이라는 거 독립군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군인이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제 협약 같은 거 전쟁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도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같은 거는 불법으로 정해 놓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는 항상 그걸 당하는 쪽 입장에서의 밸류라고 생각을 했거든. 그 당하는 쪽 입장에서
나온 조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그 거기 이제 변절자가 하나 나오잖아. 이제 스포일러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어. 변절자가 막 도망을 가잖아. 도망가는데 이제 뒤에서 막 그 일본군 몇 수십 명이 따라오잖아. 근데 차라리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그랬으면 상황이 종료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뛰어서 달려오잖아. 마치 사냥개가 사냥하듯이. 나는 그 상황 내가 만약에 그 변절자의 입장이었다면 그 공포스러움이 그냥 보통 '이만큼이 공포다.' 이거는 한 몇백 배 이상의 공포를 그 상황에서 느꼈을 것 같거든. 그렇게 따라와서 나를 잡았다는 거 자체도 나는 너무 그 순간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사냥개한테 쫓기는 사냥감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고, 그리고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고문당하는 장면은 안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독가스를 풀잖아. 근데 그게 죽이려고 독가스를 푸는 게 아니잖아. 마지막에 회유를 하기 위해서 독가스를 푸는 건데 차라리 이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 이제 그 일본 그 장군이 방독면하고 안 들어오고 나를 혼자 그 안에 있는데 독가스를 풀었다. 그러면 모든 게 다 체념이 됐을 것 같거든. '아 나 이제 죽는구나.' 근데 그게 아니잖아. 이 인간이 들어왔잖아. 그 얘기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체념이 했다면 곧 이게 공포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잖아. 이 사람한테 '내가 너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.'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된 거야. 그 상황이라면 갑자기 또 이 공포심이 몇십 배, 몇 수백 배가 됐을 것 같거든.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이제 그 사람이 머리 막 찌우면서 하던 그런 것들이 나도 그랬을 것 같아.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그 나의 디그니티를 그 내 존엄성을 완전히 그냥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고, 그 일본 장군이 왜 스테이크 던져 주잖아. 개한테 던지듯이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던져 주잖아. 근데 그거를 이제 붙잡고 먹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이 막 울잖아, 이 사람이.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살을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뜯어 먹는 게 마치 자기 동지들의 살을 뜯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그러면 정말 스스로가 너무 비루하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물론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걸 내가 행하는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의 이 사람의 존엄성을 내가 완전히 뺏어 버리면서 얘를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자체에 나는 내가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아.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해 봤어. 아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았다는 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처음으로 대량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사용된 전쟁이라는 거야. 그 참혹함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됐대. 그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. 근데 그때는 그냥 '아 그냥 이게 잔인하고 두렵고 뭐 전쟁이고 이러니까 그랬나 보다.'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약에 짐승을 그렇게 죽인다 그래도 그게 이 트라우마가 올 것 같은데 '인간한테 그런 행동을 내가 했다?' 나는 내가 너무 나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라 괴물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국제 조약 같은 국제 협약 같은 게 '그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.'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영화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정우성 왜 이렇게 멋있어? 나는 정우성이 나랑 동갑이거든. 73 년생. 그러니까 이제 51 지 지금. 근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25년 전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정우성이 연기하는 거를 본 거는 이게 어릴 때 했던 20대 때 했던 연기만 본 거야. 정말 예쁘고 잘생겼지만 그게 이제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젖비린내 나는 애였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이 커서 하는 그 성인이
20 대도 성인은 성인이지.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가 돼서 하는 영화를 연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근데 너무 멋있는 거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어머 무슨 The Revenant에 나왔던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같은데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보다 훨씬 멋있는 이제 그 동물 그 가죽 옷을 입고 있잖아. 너무 멋있어서 놀랐고 처음에는 '어머 그 딱 정우성이구나.'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'잠깐만 정우성이 아닌가?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?' 막 나중에 찾아봤잖아. 이 사람이 정말 정우성인가. 너무 멋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이쪽으로 인제 흑인 아줌마 2명이 앉아서 중년 여성들이 2명이 앉아 있었어요. 근데 그 처음에 영화 초반에 초반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를 타겟팅하는 어쌔신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자기 혼자 하는 말 있잖아. "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내가 받는 거는 무슨 나를 암살을 시키겠다."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.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옆에서 너 되게 좀 크게 "Does he expect Korean people to thank him then?" 얘가 이제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뭐였냐면 그게 "아니 그럼 한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감사라도 하라는 거야?"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딱 그 말투가 "고맙다고 절이라도 하랴?" 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웃겨 갖고 내가 또 보다가 뭐 막 혼자 막 웃고 이 그 또 같은 아줌마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안중근이 암살을 하려고 그 이제 그 하얼빈역에 있을 때 공부인이 이제 그 일본 장군이 막 다가오니까 찌르잖아.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그 탁 찌르니까 얘가 "예." 또 이 아줌마가 이런다 그럼 그게 또 되게 재밌었고. 그리고 어 나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개봉한 걸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순신이 누군지 김구 선생이 누군지 알잖아.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일본 장군 입에서 김구 이름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변절자한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상황이랑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딱 그 김구 얘기를 하는데 피가 정말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야. 그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.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모르잖아 이 사람은 김구가 누군지. 내가 왜 그 이름을 듣고 탄식을 하는 줄 모르잖아.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김구가 누군지 이순신이 누군지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순신이 누군가 잠깐 이렇게 각주 달듯이 짧은 설명 그다음에 김구 얘기할 때 김구가 어떤 인물인지 짧은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이제 김구 얘기 나왔을 때 이제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내가 욕을 안 하지만 정말 그때는 '이 이 나쁜 새끼.'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. '어디 감히 김구 이름을 네 더러운 입에 올려.' 이 생각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에 또 너무나 속이 시원했고 그래서 어쨌든 영화가 너무 좋았어. 영화 끝나고 무슨 마블 무비처럼 뒤에 무슨 쿠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의 다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, 이 영화가. 근데 나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. 끝까지 다 이게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. 그래서 영화 정말 너무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좀 이런 영화가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'내가 한국에서 배운 역사를 다 헛배웠나?' 너무 좀 이상한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'독립군이 정말 군인이었다. 정말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.' 이런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해 봤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. 되게 좀 오히려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더 많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었나? 독립군들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서
좀 감사한 영화긴 했어. 그래서 한번 가서 봐 봐. 난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영화야.